네, 안녕하세요. 202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세종 대회 진행을 맡은 이준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회 202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세종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그나이트 대회 취지 및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그나이트라는 뜻이 불을 붙인다는 뜻이죠. 자원봉사에 관한 주제로 발표 시간을 5분 동안 드리고요. 총 20장의 슬라이드를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감동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인데요. 올해는 안녕, 사계절, 봄을 만들어가는 안전한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재난 극복, 재능 기부, 가치변화 분야로 나눠서 서면 심사를 통해서 총 10분이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감동 사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요. 지역 곳곳에서 노력하는 자원봉사 이야기가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세종 대회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올해 주제인 사계절의 봄처럼 1년 내내 따뜻한 세상으로 바뀌길 희망하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10명의 발표자가 5분 동안 발표를 하고 나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온라인 청중단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발표자분들의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신 후에 점수를 주시면 심사위원 점수와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8명을 선발합니다. 대상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앞으로의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지원금 50만 원, 최우수상에게는 한국중앙자원봉사 센터장상과 함께 활동지원금 50만 원, 우수상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 센터장상과 함께 활동지원금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입증 되면 박수를 한번 치셔야 되는데요. 활동지원금은 다시 자원봉사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선순환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회 202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세종 안녕 봄을 만들어가는 안전한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10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이대순 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사랑의 집수리.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안녕하십니까. 두꺼비 봉사단 단장 이대순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하여 위험의 안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후 지역자율방자단에 가입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집수리 봉사당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5명의 봉사자가 시작된 두꺼비 봉사단은 현재 30여 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꺼비 봉사단의 활동을 소개하려 합니다. 처음 손풀칠하며 활동하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여성 봉사자분들은 주방 정리를 해주시고 학생들은 페인트와 내부 청소, 필요한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며 이 나라의 참된 봉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얼룩진 찌든 때도 새 것으로 바꿔 놓았고요. 방 안 가득 쌓여져 있는 술병을 청소하는 활동 사진인데요. 이곳에서 저희 단원이 진드기와 벌레에 물려서 치료를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동이 안 되는 보일러도 수리하였고요. 마당에 풀이 너무 자라서 풀밭이려니 하고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 수도가가 나오더군요. 부서진
지붕도 수리하였고요. 전기공사와 장비를 이용해 고층 쓰레기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부서진 싱크대는 교체는 물론이고요. 훼손되고 버려진 벽을 도배와 장판 교체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봉사하는 일도 어려웠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봉사자의 개인이 개성이 있다 보니 그 마음을 맞추는 게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단원들을 한마음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수리 봉사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활동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활동은 아니죠. 봉사자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냈을 땐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는 행복의 등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6.25 전쟁 때 총상을 입으시고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이젠 죽어야지 하며 한탄을 하며 살아가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봉사단이 손길이 닿은 집을 보고선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 하시며 고마우이 하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봉사자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이란 더 살고 싶은 안식처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 곁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이런 이웃에게 살아갈 의미를 선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꺼비 봉사단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자입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세상 유문숙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자율방재단 또 동안나라 봉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문숙입니다. 공무원 가족으로 넉넉하지도 못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전혀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아이들이 성장해 결혼시키고 나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동호회도 만들고 동호회 사람들끼리 작은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작고 소소하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면 더 뜻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그때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자,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보자 하는 바람이 제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알았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늦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솔동 자율방재단을 창단하여 안전지대, 사각지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문제는 즉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어려운 사항은 시에 보고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 끼 식사라도 편안하게 대접하고 싶어 종합복지관 급식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어르신 돌봄, 응급처치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힘이 그곳에서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현재 세종시 자율방재단은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방역복을 입고 세종시 곳곳을 순회하며 교통, 공공시설을 소독하고 방역 물품을 나누어주고 안전생활 수칙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원들은 코로나 상황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수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활동하여 온 결과 코로나 향상 해소에 방지할 수 있는 일조를 할 수 있었고 스스로 참여하는 방역활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혼자의 힘은 어렵지만 여럿이 모이면 희망의 세상이 보인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이죠.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자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얼마 전 전동면 송송리에 90세 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집이 워낙이 낙후된지라 저희 방재단은 정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언뜻 할머니의 미소를 보게 되었어요. 잔잔하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분의 미소에선 행복감이 그대로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애잔한 잔상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가슴속 깊은 뭉클함, 바로 나눔이 가져다준 행복감이었습니다. 그 행복의 발길은 또 다른 이웃에게 다가가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나의 자원봉사활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바이러스로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이런 것이 자아실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밝은 희망이 있는 곳, 내 행복한 삶의 원천인 곳,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 해피데이, 네, 행복한 날이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항수님, 한수행님,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열일곱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당 점심 봉사였는데요. 그때는 엄마와 함께 봉사란 뜻도 모르고 하였습니다. 20대 활동은 성당 청년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며 지냈었죠. 그리고 결혼 이후 엄마와 아내의 역할만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 도담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하고 같이 점심 봉사를 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바로 1319 봉사활동과 적십자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쉬었다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봉사활동과 가입을 해야 될 곳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몸이 엄청 바빠졌습니다. 노인정 점심봉사와 취약계층 가정청소, 밑반찬 봉사도 있었고요. 어르신 돌봄도 있었고 적십자 활동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친한 언니들이 한 번씩 전화를 하게 되면 운동하자, 여행 가자,
뭐 때로는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가 너는 맨날 봉사만 하니? 하고 핀잔을 주던 언니가 나의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언니도 나와 함께 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죠. 언니는 제 활동을 보고 제가 하고 있는 은하수 공원에 시설 안내와 장례 문화 홍보를 시작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방대산 단원으로 코로나 예방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질투를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봉사활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때 제일 큰 보람을 느꼈고요. 이제 소문이 나서 친구들 모임에는 제 봉사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시간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방문할 때는 생활용품이나 간식도 사드리라며 금일봉을 챙겨서 주기도 한답니다. 작은 나눔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뿌듯한 느낌을 느낀다고 하네요. 저희 친구들이. 몸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물질적으로 하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은 모두 귀한 일이지요. 저희의 참여하는 기쁨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활동 보고를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손 이제는 햇빛손 마사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혹시 부모님들께 손 마사지를 해드린 적이 있으세요? 어르신들 손은 거북이 등처럼 거칠고 그래서 처음 손 마사지를 받는 분들은 손 내밀기가 부끄럽다며 무척 쑥스러워하세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아끼지 않고 일을 하신 손인이 세월의 훈장이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서 손 마사지를 받으면 내 손이 호강하네,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몇 번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저 한번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린 것 뿐인데요.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요, 저희 엄마 생각에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봉사할 때였습니다. 손가락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요. 나도 해줄 수 있어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정성껏 해드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오고 가자 어느새 분위기가 금세 사라지고 편안한 웃음으로 미소를 짓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처럼요, 봉사를 시작하는 저에게는 마음의 울림이 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큰 사랑으로 채워 앞으로 해피데이처럼 해피데이를 외치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봉사는 봉사를 낳고 박노영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38년 4개월 1980년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으로 공주교도소에 임용되고부터 2018년 정년퇴임 때까지의 시간이고 제 봉사활동의 세월입니다. 저희 공직 생활은 시작부터 소외된 이웃들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명주원과 음성 꽃동네와 인연을 맺고 지체장애자를 위한 목욕봉사와 세탁,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봉사일을 걷게 되었지요. 제 봉사 인생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모범 공무원상을 비롯해 법무부 교정대상, 법조 봉사대상,
대한접시자 표창장 등의 많은 상을 받게 되었고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관심과 애정이 과보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불우한 이웃들을 좀 더 살피라는 격려로 여기기에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상 봉사 단장으로 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연합회 소속으로 지역 내 재난안전 점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희망 세상에서 홀로 어르신 돌봄과 취약계층 가정의 연탄 지원, 집수리 같은 생활 밀착형 봉사활동도 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봉사는 봉사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소외된 주민들이 삶을 질 향상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요. 희망시장을 만드는 일은 우리 지역 모든 주민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할 일인데 저는 한 발짝 앞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봉사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은 없습니다. 봉사할 때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감동과 힐링을 많이 받습니다. 마라톤 행사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달리기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일이 2번 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달리기가 깨어날 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척추장애인 수용자를 직업 훈련으로 새 삶을 찾게 해준 일도 있습니다. 그는 성폭력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수용자였는데 제 설득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지요. 2016년 제33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구속 중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 손을 내미는 보호자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옆에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2 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온 가족이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힘들지 않던 것이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내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큰딸은 금산군 보건소에서, 아들은 세종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모가 덕을 베풀어 그 덕으로 자식들이 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38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마치고 봉사인생 2모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주민 옆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지요.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임용기록으로 시작한 사랑의 헌혈이 어느새 184회가 되었더라고요. 생명 나눔을 위한 헌혈 또한 제 봉사의 일부분입니다. 봉사활동 앞으로도 이어나가려 합니다. 봉사활동 제 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5번째 순서네요. 따뜻한 손 임근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결혼 전서부터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경기도 온천에 있는 보아보육원이라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 2 아이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되면 집에 들어와서 밥도 해주고 또 사주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 아이가 교육보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애가 와서 저 결혼한다고 인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작게나마 조금 결혼 자금을 보태줬어요. 그게 봉사의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세 아이의 엄마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지금은 현 적십자 세종사랑에서 모든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경로당에 급식봉사, 발 마사지, 임용봉사, 농촌 일손 돕기, 집수리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3,100시간이 제가 지금 됐어요. 근데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농가가 있었어요. 하루는 적십자로 채소를 다 갈아엎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솔직히 얼갈이 배추는 꽃이 활짝 피고 시금치는 제 얼굴보다 더 컸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 베트남 사람을 6사람을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급식도 다 막혔고 그런 상태에서 어디다 팔지를 못하니까 다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적십자 회원들과 함께 한 농장을 살리자는 마음이 들어갖고 적십자를 일단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우리 농가를 살리자고. 그래서 적십자 회원들만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니까 거기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봉사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얼갈이도 뽑고 시금치도 뽑고 다 뽑아갖고 그거를 전부 다 진짜 전화로 팔고 여기 시의원에서도 좀 팔아주고 이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갖고 진짜 한 농가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모든 사람이 기분이 좋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고 저거 지친 상태랬지만 진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가고 45일 동안을 했어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게 자원봉사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 경찰관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노인네가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하나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보니까는 빈소도 차릴 적이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니까는 수급자들은 수급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갖고 빈소를 일단 차렸어요. 차렸는데 조문객들은 오시는데 우리는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향을 피우고 조문객들이 오시면 같이 맞절도 하고 같이 맞이했어요. 근데 드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음식을 우리가 장만을 하려니 우리가 기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커피만 대접을 했어요. 근데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갖고 그 이튿날 은하수 장례의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살아계셨을 때 혼자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4명의 자식들이 함께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우리가 봉사한다는 마음 같아요. 봉사한다는 마음 같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여튼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따뜻한 손을 제가 내밀고 봉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순서입니다. 세종에 울리는 호루라기
예, 좀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입니다. 아파트 지상으로 오토바이 출입을 삼가해주세요. 세종시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회장 김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지역은 오토바이 사고로부터 안전하십니까? 하루에도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고 해요. 왜? 이유가 뭘까 고민하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시동을 켜둔 채로 배달을 하고 있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하고 있었어요.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시민의 안전은 시민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활 권역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많은 수의 봉사자가 모였고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인근 상가 주변에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였고 관련 단체와 실천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배달 문화, 아름다운 교통 문화를 주제로 표 및 포스 대회를 개최해 세종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이 신도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종시는 원주민과 많은 이주자들로 이루어진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해 공동체 의식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두 도심이 경쟁 상대가 아닌 이웃으로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합쳤습니다. 조치원 전통상인회와 협약을 맺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치원 시장은 이제 맛과 멋이 넘치는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어요. 농장 일손 돕기에도 나섰습니다. 아로니아 농장에 가서 일손을 보태었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둘의 농원의 일도 도왔습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튤립 꽃모종과 방울토마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연합회의 도움으로 완판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똥벌레 군락지인 아름다운 운주산 지키기는 고유문화유산이 부족한 세종시의 중요한 환경사업이었습니다. 새하연은 세종시민의 허파인 운주산 지킴이를 자처하며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에 회원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합회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단체도 있었고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특히 관계기관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함께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메아리로 돌아왔을 때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손을 잡고 나온 아빠, 고생한다며 바카스를 지어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시작은 시민의 안전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 실천해 나가면서 두 도심의 상생 협력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혁신의 시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걷다 보면 바다를
봉사하기는 저에게 봉사활동의 시작이었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가이소리의 합장 박종숙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세종시의 임용 봉사를 이끌고 있는 세종 어울림웨어 단장 박정숙입니다. 20여 명의 봉사 단원들이 내는 가이질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분들 손에서 만들어지는 이 소리를 합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20여 년이 넘도록 고아원, 요양원, 증증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용모를 아름답게 가꾸어드리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한 사람의 봉사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겠지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교육봉사입니다. 2018년부터 임용봉사를 하시려는 세종 시민분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켰고 1기부터 3기까지 20여 명 이상의 교육생이 배출되었으며 세종 어울림웨어라는 봉사단체를 설립하였고 현재 이분들은 활발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봉사가 가치 있는 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때로는 정말로 고단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에 필요한 가위나 가발 등의 재료비 부담과 교육 장소의 어려움으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노였습니다. 소무성 물품이 아닌 자산성 물품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교육 봉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그때 심정은 정말이지 개미가 바위를 등에 업고 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교육을 멈출 수는 없었으므로 학원에 강사로 있는 후배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실습 후 버리는 가발을 얻을 수 있었고 교육 봉사는 원활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육봉사를 한 보람이 되어 2019년과 2020년 세종시청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마을학교에 세종 어울림웨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을학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뷰티 산업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봉사 사업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헤어와 네일아트를 교육시켰고 다수의 학생이 국가자격증 3급을 취득하였으며 뷰티학과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다시 마을학교 강사로 섭외하였어요. 후배들을 양성시키게 하였습니다. 마을학교에 참여 중인 후배들은 자신들도 선배들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선순환의 결실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요양시설에 가면 어르신들의 시선은 학생들만 따라다닙니다. 보기만 하여도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또한 증증 장애인 시설이나 치매 어르신분들이 계신 곳에 학생과 일반 봉사자가 함께 가면 서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 동안 온몸에 힘을 주어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 봉사자의 손을 막 물어뜯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면 서로 피하지 않고 잡아주고 도움을 주지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도 뜻깊은 봉사를 마쳤다며 서로 격려의 대화를 해줍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과 일반인을 함께 콜라보 시킨 건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하고 있는 교육봉사는 대한민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세안 지역 직업협업 뷰티 컨설턴트로 선정되어 그곳의 특성화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대한민국의 기술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 헤어커트 로봇을 개발하여 특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로봇은 요즘같이 대면 봉사가 어려운 시기 요양원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학교 학생 인터뷰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선생님을 통해 어울림회와 봉사단에 들어와 봉사를 다니면서 내 활동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학교 참여 학생들은 이렇게 어울림이 되어 건강하게 성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단원들과 로봇 미용사가 함께 부를 가희소리 합창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부를 청렬의 합창은 온 세상에 행복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순서 자원봉사 릴레이 주자들 유진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할게요. 반갑습니다. 한솔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유진희입니다. 오늘 저는 봉사로 인하여 변화된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7남매의 장녀인 저는 평범하고 착실한 학생이었고 졸업 후에는 금융기관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연히 저는 전업주부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2012년 서울에서 남편의 고향인 세종시 천말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의 권유로 한솔동 10통장으로 통장협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통장 일이 공사다망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모를 수도 없는 일이라 주민센터를 출입하며 주민들의 일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단체장들과 부딪히기도 했지만 제 선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생각하면 제 스스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저희 활동 내용이 조금은 궁금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세종시는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봉사활동의 양상이 도시와 농촌의 특성에 따라 활동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자칫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경쟁 구도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두 도심 간의 상생관계가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한솔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는 머뭇거리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지원하고 농산물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또 홀로 어르신을 위한 이미영 봉사, 한부모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반찬 나눔, 떡 나눔 행사를 통해 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여 사랑의 열매에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버스 정류장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역 활동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제작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 방역 마스크 만들기와 제작 배포가 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 내용이 대전 KBS 방송에 방영되었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사실 봉사활동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봉사 참여자들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데 가끔 소소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 소통하며 해결해 나갑니다. 따뜻한 격려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는 반찬 덕분에 아이들이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학교에 간다는 말씀을 들을 때나 잃었더니 입맛이 돌아와 건강을 되찾았다는 어르신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방역활동을 나갔을 때 시민들의 응원 소리에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지기도 하지요. 봉사활동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낼 때쯤이면 또 다른 일을 찾게 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특성 때문에
저뿐 아니라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 릴레이 주자들처럼 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남편도 많이 변했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차리고 제 식사까지 신경 쓰면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죠. 덕분에 아이들도 건강히 자라 봉사를 생활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도 진심으로 저를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제가 이웃에 보낸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이 기쁜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무한 릴레이 자원봉사주자로 달리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 파이팅하며 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우리 이웃은 안녕하십니다. 정슬기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웃과 인사하며 소통하는 안녕 리액션 활동가 정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주민들과 만났을 때 저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뚱히 서 있거나 앞만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사하기란 쉽지만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 반려견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흡연, 주차 분쟁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은 주민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와 타협은 반드시 소통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단은 2019년 안녕 리액션 사업을 제안했고 엘리베이터 안 먼저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사하기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서로 모르고 지냈던 가까운 이웃분들이 소통을 하기 시작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아파트 여건상 매주 2회에 걸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특히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롤 휴지로 교환할 수 있는 재활용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종이류에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단은 분리수거장의 실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우유팩 부분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날이 되면 이웃분들이 나와서 우유팩을 씻고 말리고 재활용장을 청소를 하는 등 환경 정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된 롤 휴지는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기타 필요한 시설에 기부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분리수거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입주 초기에 크리넷 시설이 낯설었던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비양심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아파트 여건상 좁은 대지 면적은 재활용을 수거를 함에 있어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단지를 돌아보면서 봉사단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였고 재활용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재활용장은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되어 세종시 스마트시티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 봉사를 시작하였을 때 과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실까? 아니면 이 모든 짐들을 혼자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저의 진정성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기꺼이 손을 보태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환경정원날이 되면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나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아이들이 쓰레기 줍기 시합을 하는 모습을 보면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보람도 느낍니다. 이처럼 안녕하세요 운동이 가족의 사랑과 주민의 화합 그리고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3살, 4살, 10살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물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쓰레기 줍는 기특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봉사활동을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봉사는 이웃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덕분에
반딧불 봉사단에도 식구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는 더욱더 활기찰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도담동 지역을 넘어서 많은 시민들이 안녕하세요 운동에 동참하길 기대하며 제 봉사활동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라젤리 사랑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마지막 순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분을 위해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드게임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보드게임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최영화입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활동 보조 봉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야학에서 교육 기부를 할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취업을 하면서 한참 동안 봉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경력단절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동안 해왔던 일에 더 흥미롭고 더 감동이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2의 보드게임 봉사활동이 시작된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남는 시간과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나눌 때 더 값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걸음씩, 또 거창한 것이 아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지도 봉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로 오면서 경력단절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과 함께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는 그 당시에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9.3%로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서비스를 찾기 시작했죠. 그때 치매 예방 보드게임도 만들고, 그 교구를 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놀이문화로 정착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기부를 하다 보면 강의 의뢰로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잡고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 서약서도 써보면서 내 봉사 시간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강의를 잡기도 했습니다. 작고 소소한 봉사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매사에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 좋은 가치로 변화할 때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인내심과 절제력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어느 날 저에게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아이는 저와 함께 보드게임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었죠. 근데 그 아이는 인내심과 절제력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느 날 저에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제 손에 무언가를 들려주더군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콜라젤리 한 봉지였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저를 더 감동시키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길게 끝까지 들어주셨던 분이세요. 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봉사를 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콜라젤리를 먹으며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당신이 어떤 운명으로 살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봉사할지 찾고 발견한 사람들이다라고요. 여러분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의 한 분 한 분의 사례를 듣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분들 행복하지만 좋은 경험들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그나이트 취지가 이런 사례들,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전파를 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의 몸 그리고 마음을 훈훈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동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여러 자원봉사자 분들이십니다. 이 감동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 다시 한번 발표자 10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